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카티아 드래프트 워크벤치에 있는 명령들을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티아에서 드래프팅, 그러니까 도면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죠? 이런 뷰를 생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를 생성하는 이 프로젝션 툴바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다양한 명령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베이스 뷰를 작성하는 프론트 뷰, 그리고 요거의 약간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드밴스드 프론트 뷰, 그 다음에 기존에 내려진 뷰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이런 뷰들을 생성하는 프로젝션 뷰, 이 세 가지 명령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3D 형상, 이게 단품이든 어셈블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리는 와중에 요거를 활용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약간 경사지게 기울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뷰를 내리고 나머지 뷰들은 이 프로젝션 뷰를 활용해서 뷰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기준이 되는 이 활성 뷰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뷰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 같은 경우에는 또 엑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점을 제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원점 표시하는 거 있죠, 이런 원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요거를 표시를 해제하는 방법 또는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그 외에 modify projection plane, synchronize view definition, strip clipping,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파워포인트에는 이런 식으로 다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열기 하시면 되고요.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실습 자료 안에 보시면 DVD 안에는 이런 폴더가 있을 겁니다. 드래프팅 렉션 노트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 그 안에 가면 실습 자료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링크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파일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카티아 버전 5-6 R 2017 버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 버전을 가지고 여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열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보죠. 자, 굵기를 조금 줄여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 일단 단품을 가지고 먼저 뷰 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죠. 파일에서 뉴 드로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ISO 스타일로 하죠. A2 용지로 하고요. OK 하면 기본 도면 환경으로 들어올 겁니다. 웬만해서는 저장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일반적인 작업 순서는 이 시트 있죠, 시트 속성을 먼저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시트 프로퍼티에서 요거는 그렇죠? 시트 네임이죠. 어떤 파일을 가지고 도면을 치느냐 파일명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렇죠? 그 나름대로 어떤 규칙에 맞는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컴플렉스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드로잉이라고 하죠. 요거는 스케일입니다. 1:1이면 현측이에요. 실물 크기 그대로 그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1:3 했다 그러면 0.333 결국은 축척이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 앞쪽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배척이 되는 겁니다. 3배를 키워서 도면 치겠다 이런 얘기죠. 저는 1: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A2 용지, 여기서도 용지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요 테두리 말하는 거예요. 요게 용지 테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보이게 할지 말지. 안 보이면 작업하기 좀 곤란하죠. 그래서 보이게 해 놓겠습니다.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저는 랜드스케이프로 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겁니다. ISO는 기본적으로 일각법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도면은 다 삼각법을 쓰기 때문에 이 서드 앵글 스탠다드 요거로 꼭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죠. 자, 요 부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꼭 삼각법으로 바꾸시고 OK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뷰를 치는 건데요. 요 뷰 툴바에 보시면 첫 번째 거 꾹 누르고 볼록 튀어나오는데 잡아 끌면 프로젝션 툴바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게 프론트 뷰, 제일 마지막 게 어드밴스 프론트 뷰, 그리고 네 번째 게 프로젝션 뷰입니다. 먼저 프론트 뷰부터 해보죠. 자, 프론트 뷰를 누르시고요. 백날 눌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쪽 창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창과 창 사이에 전환하는 단축키가 뭐죠? 컨트롤 탭 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탭 키를 누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창에서 버티컬 이렇게 두 개의 창을 열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누르고요. 이쪽 창으로 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하면 조금 작업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창을 키우죠. 일단 취소하고요. 이쪽 창 있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 누르고요. 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잡아주면 됩니다. 옆에 요게 보여야 됩니다. 곡면에 갖다 대면 안 보이죠. 이런 평면에 갖다 대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곡면보다는 평면을 쓰는 건데, 형상에 있는 면을 쓰기보다는 데이터 있죠. 이런 플레인 이런 걸 쓰셔가지고 뷰를 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찍어보죠. 그럼 이렇게 뷰가 내려지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를 내렸는데 이게 방향이 안 맞다. 그럼 요거 조정하시면 됩니다. 클릭 그렇죠? 클릭 요는 위아래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회전하는 겁니다. 클릭할 때마다 30도씩 딱딱 돌아갑니다. 근데 왜 30도씩 돌아갈까요? 이 화살표에서 마우스 우클릭 에디트 앵글 하시면 이게 30도로 잡혀 있어 그렇습니다. 45도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번 누를 때마다 45도씩 딱딱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자, 요는 여러분이 지정한 값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30도로 해놓죠. 또는 여기 녹색 점 보이죠? 얘를 드래그 해보시죠. 30도씩 딱딱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색 점에서 우클릭 set increment가 30도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increment hand rotation, 다시 말하면 set increment에서 지정한 그 값으로 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프리핸드 로테이션 하시고 드래그 해보면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가 원래 각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set current angle to 0도 90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set angle 배려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으로 주셔도 되겠죠. 근데 그 방법보다는 보통 이렇게 삐딱하게 치지는 않습니다. 자, 0도로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이게 다 됐으면 가운데 동그라미 누르시면 됩니다. 귀찮죠? 이 허연돼 있죠? 빈 공간 클릭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조금 크죠? 그래서 저는 시트 프로퍼티에 들어오셔가지고 요거를 한 1대2로 약간 축척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원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품의 원점 있죠? 한 포인트 한번 찍어 볼까요? 00 지점에. 그러면 여기 찍혔나요? 예. 이 모양하고 색깔을 바꿔보시면, 자,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한번 보죠. 여기가 원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원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여기에 원점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뷰 내리시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거 원점 표시 이거 필요 없는데 자꾸 표시되니까. 그리고 조그만 부품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축 표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거 없애는 방법 없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툴의 옵션, 메카니컬 디자인의 드래프팅 제너럴 탭에 가시면 여기 뷰 엑시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툴의 옵션, 여기 메카니컬 디자인의 드래프팅 제너럴, 디스플레이를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시는 하는데 여기 크기를 여기서 조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10mm, 예, 좋습니다. 이렇게 작게. 근데 확대 축소해도 어떻습니까? 그 크기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옵션에서 30으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줌 확대 축소에 따라서 이게 커졌다 늘어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크기를 그대로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원점 표시하는 것도 여러분이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라는 거. 그렇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분만 하이드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이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르셔가지고 Swap Visible Space 누른 다음에 숨긴 공간으로 들어가서 얘를 선택하고 다시 하이드 해버리면
다시 돌아와 보면 이쪽에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성입니다. 그리고 이거 누르면 여기가 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저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프론트 뷰를 내리는 겁니다. 또 다른 팁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죠. 뭐 하는 김에 설명드릴까요? 지금 원래 이 단품 설계할 때 원점이 여기죠. 근데 저는 도면을 치면서 원점을 여기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 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서요. 원점을 새로 하나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단품이든 파트 디자인이든 GS든 툴스 툴바에 있는 이 엑시스 있죠. 얘를 가지고 저는 여기 센터에다 하고 싶습니다. 원점이 없네요.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포인트 하셔가지고 서클, 이 서클을 잡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클 잡아야 되는데 면을 잡아버렸어요. 자, 서클 하나 찍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찍고요. 우클릭, 크리에이트 포인트. 자꾸 다른 거로 자꾸 바뀌죠. 선택에 따라서. 그럴 땐 자물쇠를 채워버리십시오. 그럼 아예 내가 지정한 것만, 그렇죠? 강제로 서클이나 스피어를 잡히겠죠. 만약에 면을 찍으면 뭐 어떻게 돼요? 면이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뭐 XY 면을 보면 되겠죠. 오케이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엑시스 여기에 만들어질 겁니다. 자, 한번 이쪽으로 왔어요. 새로 찍고 이쪽에 넘어와서 여기서 반드시 축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찍고 그 다음에 아무 면이나 하나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원점이 재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뷰가 두 개 내려져 있죠? 이쪽 뷰, 이 빨간 테두리가 있는 것이 활성뷰입니다. 얘가 기준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기준뷰로 하고 싶으면 더블클릭, 테두리를 더블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원점이 여기 있고요. 얘는 원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점을 재정해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치수를 매긴다든지 그럴 때 쓰시면 도움이 되겠죠. 치수를 매길 때 얘를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치수를 매길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프론트 뷰였고요. 프론트 뷰입니다. 물론 어셈블리 파일도 프론트 뷰를 내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품만 어셈블리 내릴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겠죠. 자, 한번요. 드래프팅에서 실습 자료 중에서 여기 펀칭머신 어셈블리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자, 드로잉에서요. 옆에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찍고 이쪽 어셈블리로 와서 이쪽 면을 잡아볼까요? 예, 면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도면이 생성이 됩니다. 됐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보통 어셈블리 파일에서 특정한 부품, 이 부품 메인 바디만 나는 도면을 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별도로 이렇게 오픈 한 다음에 열어놓고 그 다음에 도면 작업에서 프론트 뷰를 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뭐 이면 찍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도면을 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건 뭐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데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셈블리 상황에서 한번 도면을 쳐보죠. 얘 찍고요. 이쪽 어셈블리로 넘어와서 먼저 여기서 트리상에서 도면 치고자 하는 부품을 하나 찍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메인 바디 얘를 한번 찍겠습니다. 찍고 나서 그 부품의 면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면이 단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플레인을 쓰셔도 되겠죠. 그렇죠? 클릭하면 어떻습니까? 어셈블리 통째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트리상에서 선택한 그 부품의 프론트 뷰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프론트 뷰는 드로잉 작업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리는 와중에 이거를 잘 활용해서 방향이라든지 그렇죠? 좌우 대칭, 좌우 또는 상하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프론트 뷰를 이용해서 하나의 도면에는 프론트 뷰 하나만 내릴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 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엑시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점을 재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원점의 크기는 여기서 조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울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얘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얘는 프론트 뷰 내리는 거고 얘도 프론트 뷰 내리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면 들어가 볼까요? 정면 뷰. 그리고 스케일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대3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OK 누르고 이쪽에 넘어와서 뷰를 평면을 클릭하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방법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이름이란지 스케일이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름이란 것은 이 프론트 뷰 있죠. 이 이름이란 것도 사실은 다 이 스탠다드에서 미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를 수정하면 이 이름도 우리 회사 이름에 맞게끔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는 어디 있죠? 프로퍼티 보시면 여기 있는 거 있어요. 이 스케일을 써가지고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 거. 얘 같은 경우는 내리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름이랑 스케일을 병렬할 수 있다는 것 빼고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단품이든 어셈블리든 프론트 뷰를 내리는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지우겠습니다. 가끔 이 달팽이 문양이 뜨면 꼭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저쪽에서 변경이 일어났는데 도면이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프론트 뷰였고요. 그럼 네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션 뷰입니다. 이 하나만 쓸 수는 없겠죠. 얘가 정면도다 그러면 좌우측, 위아래 또는 등각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갖다 놓으면 우측에서 바라본 거, 그리고 이쪽에 찍으면 좌측에서 바라본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냥 날로 먹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맨날 그 얘기합니다. 너무 쉽죠?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회 한 접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너무 옛날 개그 같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뷰들이 내려졌는데, 그럼 얘를 가지고 뷰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얘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놔가시고 필요 없는 뷰들은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죠.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프론트 뷰 두 가지, 그리고 프로젝션 뷰, 그렇죠?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점의 사이즈 조정하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남은 요 기능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odify Projection Plane 그리고 Synchronize View Definition, 요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죠. 요거는 꼭 뭐 프론트 뷰라든지 프로젝션 뷰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메뉴는요, 나머지 뷰 있죠, 한번 꼭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소메트릭 뷰라든지 아니면 섹션 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도 이런 메뉴들을 다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저는 지금 요거 있죠, 더블 클릭 한다면 얘를 지금 앞에서 본 거죠. 위에서 봤다고 해야 되나요? 앞에서 봤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른 거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 내린 거예요. 방향을 잘못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마우스 이 뷰에서 우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클릭이 안 되죠? 이 선에서 우클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Modify Projection Plane 누르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저는 뭐 이 옆면을 볼까요? 아니면 뭐 이 면을 볼까요?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옆 빈 공간 있죠? 얘를 조정한 다음에 이 빈 공간을 클릭하면 얘가 바뀌었죠? 그럼 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나머지 게 같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통째로 다 업데이트 할 거면 이거 누르시면 되고, 뷰 몇 개만, 특정 뷰만 업데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업데이트 셀렉션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죠. 얘 눌러볼까요? 싹 다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뷰를 친 다음에 잘못 쳤는데 이 산이 아니네, 저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하지 마시고, 왜? 이미 요거 하나만 내렸다 그러면 뭐 삭제하고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얘를 가지고 나머지 뷰들이 다 생성된 상황에서, 그렇죠? 다시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거 다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보죠. Modify Projection View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원래대로 찍죠. 클릭하고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품에서 쓸 수도 있고 어셈블리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이소메트릭 뷰에서도 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등각 뷰입니다. 찍고 이쪽에 와서 이렇게 자세를 잡는 거예요. 잡고 김치하고 아무 면이나 아무 선이나 아무 점이나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등각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포즈를 잘못 찍었네. 잘못 잡았으니까 사진 다시 찍는 거죠. Modify Projection Plane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자세를 다시 이렇게 잡고 아무데나 클릭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만 신난 거 아니죠?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Synchronize View Definition이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섹션 뷰도 배우게 되고 뭐 상세도 배우게 될 겁니다만 한번 볼까요? 자, 섹션을 한번 쳐보자. 얘 가지고요, 이렇게 이쯤에서 클릭 따닥 한 다음에 이렇게 섹션을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섹션 된 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수도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뜨는 이유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기준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고 보죠. 그럼 얘가 이제 2배로 확대돼서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 뒤에 거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자. 위치가 잘못됐어요. 이쯤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을 더블 이거 가지고 다시 클릭한 다음에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여기는 더블 클릭 하셔야 돼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섹션 뷰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얘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Synchronize View Definition 이걸 눌러줘야지만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런 게 조금 그렇죠. 자동으로 한 단계는 잘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렇게 다단계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다단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이런 기능도 이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 정도로 기본적인 뷰를 내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 Modify Projection Plane 그리고 Synchronize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동기화시키는 것은 나중에 보조뷰라든지 섹션뷰라든지 디테일뷰 이런 데도 다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클리핑 뷰라든지 브로큰 뷰, 브레이크아웃 뷰, 뭐 3D 클리핑 이런 것들도 다 동기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뷰에서 뷰를 만들고 또 뷰에서 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만들었는데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해당 뷰에서 싱크로나이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타 여러가지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기는 좀 벅찹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뷰들을 해 나가면서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핵심이면서 중요한 이 프론트 뷰 그리고 프로젝션 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